일반 휴학생이 학내 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서관 열람실 이용 가능 시간 부족 문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18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이 개최됐습니다. 2019년도 정년 및 명예 퇴임식이 진행됐습니다. 2019 청년 취업 일자리 박람회 자바라 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제17회 제주대학교 영상제가 개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BS 뉴스입니다. 장학금은 학생의 학업적 성취를 포상하는 도구인데요. 사소한 이유로 장학금을 받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지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제가 저희 학과 성적장학금 대상자였는데 성적장학금에 대해서 공지가 없었고 또한 이 사실을 제가 매우 늦게 알았습니다. 이 학생은 학교에서 주는 성적우수 장학금 기준을 성취했지만 장학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휴학생이 학내 장학금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학생은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학사 일정의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교내 장학생 선정 이후로 일반 휴학 신청 기간을 미루는 겁니다. 현행 학사 일정은 직전 학기 성적 2위 신청 기간 이후로 일반 휴학 신청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교내 장학생 신청 기간은 휴학 신청 기간이 시작된 후부터 푸른등대 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모집 기간 이전까지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휴학 신청 기간을 교내 장학생 선정 기간 이후로 미룬다면 휴학 예정자가 장학금 선발에서 제외되는 상황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학생복지과에 문의해봤습니다. 학생복지과는 휴학 예정자가 휴학을 신청한 경우 복학 시기가 확실치 않다는 점에서 당장 재학생에게 혜택이 제공되지 않아 교내 재정의 낭비로 이어진다는 입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즉각적으로 일정을 바꾸는 것은 해당 업무와 관련된 여러 교내 부서와 학생들의 의견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무리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학생복지과는 몇몇 단과대학에선 교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학생에게 공지하고 개인 면담을 실시하는 사례가 있다며 다른 과에서도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지가 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휴학을 고려하는 학생은 스스로도 신중하게 학칙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학업적 성취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억울한 사례로 번지지 않도록 학생 스스로와 관련 부서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JBS 뉴스 박지욱입니다. 중앙도서관 휴관으로 열람실 수가 줄어들면서 학생들이 도서관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고기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앙도서관이 지난 8월 22일부터 전면 휴관하고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공사는 정부의 대대적인 대학교 성면 제거 사업에 의해 추진되며 올해 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학기중 공사로 인해 중앙도서관이 휴관하면서 줄어든 열람실에 대한 학생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 커뮤니티에는 열람실 이용 시간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중앙도서관에만 있던 상시 24시간 개방 열람실이 사라지면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이용에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중앙도서관 공사 기간만이라도 제2도서관 열람실을 24시간 상시 개방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밤 12시가 넘어도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싶은데요. 중앙도서관이 공사 중이라 오래 공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2도서관에라도 24시간 개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학교 측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제2도서관을 시험기간이 아닌 기간에도 24시간 동안 개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야간 경비를 위한 임금 지급 문제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학교 측이 도서관 운영시간 연장의 소극적인 주된 이유는 심야 열람실 이용 인원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도서관은 올해 1학기 시험기간 동안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인 저녁 8시부터 밤 10시까지의 이용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저녁 8시에서 밤 10시 사이의 평균 이용량이 중앙도서관과 제2도서관을 합쳐 약 600여 명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밤 10시 이후 중앙도서관 이용량은 약 150여 명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제2도서관의 열람자석은 900석으로 중앙도서관 공사기간 인원 수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도서관 측의 입장입니다. 대신 도서관 측은 시험기간 동안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3주에 걸쳐 제2도서관 4번 열람실을 24시간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기간 시범 운영을 거쳐 24시간 개방 요구가 많아질 경우 개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서관 운영시간 연장의 필요성은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만큼 이번에는 과연 학교와 학생 양측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지 이목이 쏠립니다. JBS 뉴스 고기범입니다. 지난 8월 20일 아라뮤즈홀에서 2018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선 박사 27명, 석사 227명, 학사 608명으로 총 862명이 학위를 받았습니다. 송석원 총장은 이날 행사에서 졸업생들에게 사람 중심의 세계화를 이끄는 주역으로서 새로운 100년 평화공존의 중심이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8월 30일 아라뮤즈홀에서 2019년도 정년 및 명예 퇴임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퇴임식엔 영어영문학과 이기석 교수, 영어교육과 변종민 교수, 에너지공학 전공 이헌주 교수가 참석했으며 총 12명의 교수가 퇴임했습니다. 송석원 총장은 식사에서 퇴임한 이후에도 알고자 하는 인간의 열정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5일 우리 대학 체육관에서 링크플러스 사업단이 주관하는 2019 청년 취업 일자리 박람회 자바라 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엔 도내외 44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각 기업의 채용 설명회와 취업 컨설팅, 프레젠테이션 콘테스트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링크플러스 사업단 강철홍 단장은 청년 구직자들에게 취업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아라뮤즈홀에서 제17회 제주대학교 영상제가 개최됐습니다. 만약에란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영상제엔 총 6개의 출품작이 본선에 진출해 상영됐습니다. 대상 수상자는 이프란 작품으로 입선한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 애니메이션과의 원크 축축팀으로 상금 100만원과 제주대학교 총장상을 받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작년보단 영상들의 퀄리티가 높아지긴 했지만 제주대학교 학생들의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간추린 뉴스, 고기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주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은 2019 현장 실습 수기 공모 결과 경제학과 이건우 씨가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건우 씨의 작품을 비롯해 최우 수상 작품들은 한국연구재단이 주최하는 현장 실습 수기 공모전에 출품됐습니다. 제주대학교 볼링부가 제39회 대한체육회장기 전국 단체대항 볼링대회에서 5인조전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남대부 2인조전에선 오종석 씨와 변재용 씨가 짝을 이뤄 합계 1662점으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제주대학교는 국립대학 육성사업단이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현장 지원 아카데미 사업이 2019 국립대학 육성사업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치현 단장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지역과 동반 성장에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기획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대학과 제주 4.3 평화재단은 지난달 27일 인권교육과 제주 4.3 문화, 학술, 연구,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기관은 협약을 통해 교육, 문화, 학술 연구 지원을 통한 업무 지원, 제주 4.3에 대한 역사인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캠페인 등을 공동 추진키로 했습니다. 중간고사 기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몸도 마음도 힘든 시점이지만 노력만큼 좋은 성과를 얻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JBS는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J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